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메모리하고 마더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CPU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플래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10 인스톨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이메일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특정 웹사이트를 이렇게 가보면 그림이 안 보이는, 잘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이 안 보인다든가 할 때에 왜 안 보이는지, 그게 예전에는 플래시를 갖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 플래시가 굉장히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구글에서 아도비한테 자꾸 그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오염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메일이나 어느 웹사이트, 예전에 만든 웹사이트, 그러니까 플래시로 해서 만든 그림 이런 쪽에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X로 표시가 되고 그림이 완전히 날아가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 웹사이트를 지금 현재도 종종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반으로 만든 거,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다시 그걸 삭제를 시키고 다시 만든 웹사이트 같은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만든 데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들어가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윈도우 10에서 그 기반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알아보고 그러고 넘어가죠. 자, 구글이 2016년 이후부터 플래시 사용을 일단적으로는 금지를 했었어요. 자, 플래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고, 여러분들 이거 많이 그림들 보이시죠? 이것은 애플 쪽에 있고, 이건 일반 PC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죠? 크롬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같은 것은 일단은 컴퍼니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PC 기반이 다른 맥북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이제 브라우저를 쓰는데, 이 크롬 플래시 오류, 보이지 않는 오류, 그것을 플래시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 이제 그건데,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의 브라우저 그림이 거의 다가 예전에 쓰신 분들은 이거, 그리고 요즘에 엣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크롬일 거예요. 자, 2016년 이후부터 구글이 거의 금지를 해왔었는데, 2020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이후에는 완전히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X자로 해가지고 그림이 이 뒤쪽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여기는 없네. 일단 웹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어느 사이트를 갔든
이메일이 왔는데 그림을 표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X로 표시되는 거. 특히 요즘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정을 구좌를 쓰시는 분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느 때 이메일이 왔는데 거기에 X로 해가지고 그림판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미지가. 그럴 때에는 똑같은 이런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2021년 1월부터는 플래시를 전면 금지를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게 구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엣지,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모두 다 똑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년 전부터 저거 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웹사이트들이 그러니까 엣지나 뭐 크롬이 됐건 이 컴퍼니들이 이 아도비 플래시웨어 이 컴퍼니에게 보안을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바이러스나 랜섬웨이 이런 게 거기를 타고 이렇게 보안이 취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얘네가 중지를 해서 2020년 12월부터 완전히 중지를 해가지고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2016년 정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걸 쓰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해가지고 못 쓰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이렇게 여기 있네.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잘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X로 표시되면서 그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그 그림이 옷 세일하는 데 가보면 뭐 옷도 이렇게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림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플래시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금융기관 아니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보이는 게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가 100% 플래시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 계정에 쭉 보면 여기에 그래프가 딱 나타나 있는데 그래프가 딱 없고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딱 가운데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가 차단됐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오니까 어때요? 그림이 안 보이잖아 지금. 위에 이 숫자나 이런 것은 다 나오는데 이 그림판만 플래시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예전 분들은 쓰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엣지나 이런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데 젊은 사람들은 빠르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구글 크롬을 많이 써요. 다운도 뭐 바로바로 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제가 크롬을 예를 들어 가지고 플래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저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보통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얘기할 때 우측에 세로로 점점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우측에 크롬 창을 열고 우측에 점 3개 있는 부분을 가서
좌측에 클릭을 해보면은 거기에 설정이라는 데가 있어. 설정에 가서 좌측에 있는 그 고급이라는 탭을 눌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본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보안에 들어가서 우측 사이트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 같은 플래시가 이렇게 나와요. 플래시가 나오는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예전에는 분명히 추가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추가 버튼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추가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다. 얘네들이 삭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는 플래시를 모든 사이트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갈 때마다 내가 허용을 해가지고 보는 게 낫지,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이트 허용해 놓으면 딴 사이트 갈 때마다 여러분의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꼭 원하는 사이트만 지정을 해가지고 열어놓든지 아니면 갈 때마다 오픈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고 꺼버리던가 그래야 안전하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이트를 허용해 놓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용 방법을 어떻게 허용을 하느냐. 자, 일단 안 열리는 창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림이 딱 안 되는 창을 열어놓고 그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주소창을 가면 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소창 제일 앞쪽에 보면은 락 열쇠 같은 그런 버튼이 있어요. 여기 열쇠 버튼. 그 열쇠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요. 자,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 HTTPS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등의 정보가 비공개 사이트로 비공개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제 자기 내가 자주 가는 데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이트 설정이 있어요. 그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을 하면 그 안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프레시라는 데가 있어요. 프레시. 그래서 옆쪽으로 가가지고 딱 눌러보면 이제 차단이 돼 있는데, 그 차단을 딱 눌러가지고 허용이라고 눌러주면 그때에 이런 방식으로 아까 안 나오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사진 JPG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면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임시적으로 한번 보고 만다고 치면은 그냥 한번 하고 말해야지,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가지도 않는 사이트에 이렇게 해놓고 오면 위험한 그런 수가 있으니까, 원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가 거기로 해서 그 루트에서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다가 이거 이상하게 왜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 올랐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글에서 이것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남아서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검정색으로 변했다든가 할 때, 모니터가 뭐 반전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보통 이제 모니터 아니면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데, 일단은 껐다 켰다 뭐 보통 사람들이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죠. 자기 것이 그렇게 안 나올 때는. 그게 이제 컴퓨터의 진단 방법을 내려야 되는데, 컴퓨터를 껐다가 켰을 때에 모니터가 안 나와서 모니터가 나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램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경우, 아니면 그래픽이 나가 가지고 그래픽이 안 좋아서 안 켜지는 경우, 그게 있는데, 그래픽이 나갔으면 그래픽을 갈면 되고, 아니면 램이 나갔으면 램을 갈면 돼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잘 쓰던 컴퓨터가 갑자기 검게 안 나온다. 그래서 체크업을 해봤더니 딴 컴퓨터에다 모니터를 가지고 아니면 노트북에다 갖다 껴보니까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니터를 보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리고 사든가 아니면 픽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픽스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내가 시간 투자해 가지고 뭐 한 5불 정도 들여 가지고 고치든가, 아니면 250불 정도 주고 뉴 모니터를 사든가. 근데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예전에 내가 사가지고 쓴 모니터 같은 경우, 올드된 모니터라고 하면 과감 없이 버리고 뉴원을 사요. 그런데 컴퓨터 산지도 얼마 안 되고 모니터가 괜찮은 거였더라고 하면 버릴 필요가 없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게 굉장히 힘든 줄 알고 모니터를 그냥 갖다가 리사이클링이나 넣던 뭐 어디다 갖다 일렉트릭 뭐 버리는 데다 갖다 버리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꼭 이 모니터를 써야 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가볍게 이 저항 하나만 갈면 이게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모니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뜯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모니터가. 이게 이제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쏴주는 건데, 일단은 모니터를 뜯을 때는 이게 쥐를 뜯어가지고 되는 게 있고, LG나 삼성을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많이 쓰는데, 쥐를 뜯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요즘 방식은 앞에를 뜯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뒷부분을 뜯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뜯을 때에는 얇은 평면으로 된 우리가 쓰는 30cm 자 있죠, 자. 그런 것도 상관이 없지만, 그걸 대고 얇은 스틸로 된 거, 뭐 아마존닷컴이나 이베이나 이런 데 보면 모니터 픽스 툴 하면은 그게 나와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자 같은 걸 갖다가 요 부분에다 이렇게 대고 얇은 스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요걸 뜯어야 돼요. 이 사이드, 이 프레임이 이게 키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에다가 넣고 이걸 프레임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기스가 나니까 일단은 밑에다 수건을 깔고 자 같은 걸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들어 올리면 빡 소리 나면서 이게
뜯겨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보통 물리는 데가 이 부분에 하나, 중간에 하나, 요마지 요 근처에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2개, 여기도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수건 위에다 30cm 자나 뭐 이런 거 조금 딴 거라도 무방한데 여러분이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약간 두꺼운 걸 먼저 수건 위에다 딱 놓고 사이드에다 딱 넣고 딱 들어 올리면 이게 약간 들어 올려지니까 프레임이 딱 하고 빠져요. 그러면 조금씩 옮겨가면서 뜯어요, 이걸. 그럼 이게 프레임 이 커버가 뜯겨요. 완전히 다 뜯겨가지고 이제 빼내면 요런 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비디오 보드라는 비디오를 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이것은 파워보드예요, 파워보드. 그러니까 결국에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벽면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비디오 보드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백라이트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백라이트. 그러면 이 백라이트에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밝아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뜯어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백라이트 보드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사를 뜯어가지고 요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도 보듯이 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탔대든가 이 육안으로 보여요, 이게 탄 데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워 서플라이 이 저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요런 저항이 있는 데가 있어요. 큰 저항. 이 저항을 체크업을 해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겠죠, 저항이. 그렇지만 이 저항을 옆에서 보면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캐패시터라고 그래요. 캐패시터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캐패시터 위에 보면은 이제 뭐 글씨도 써있고 뭐 하겠지만 요 탑 부분이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평면으로 본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게 정상이죠. 정상인 건데 이러한 것이 똑같은 저항인데 이게 정상인데 한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안에서 여지나 가지고 위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X다. 네. 아니면 여기가 터졌거나 올라가지고 딱 벌어진 게 있어요, 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가지고 그걸 찾아요. 여기도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저항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그것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모델이 뭔가 봐가지고 아마존닷컴에 오다하면 캐패시터 하나가 3불 99전이나 뭐 어떤 것은 뭐 이베이 같은 데 보면 뭐 79전 1불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shipping 핸들링 한다 해도 3불이면 이 캐패시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전기 떼머는 거 있죠. 전기 떼머는 것을 보면은 자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듯이 얘는 정상이에요. 얘도 정상이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됐죠? 위로 들고 올라와 있죠. 딱 봐도 육안으로 표시가 나요. 이렇게 위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은 정상인데 얘들만 지금 나간 거예요. 2개가. 그러면 이 2개만 여기에 보면 이 수치가 있어요. 수치. 그걸 똑같이 가가지고 이베이나 아마존닷컴에
이것을 찾아요. 가서 이렇게 찾으면 여기에 대한 이 전기에 들어가는 이 저항이 나갔기 때문에 저 모니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을 대고 전기 인도로 그게 어느 건지 해가지고 여기다 열을 줘요. 열을 주면서 그 저항을 살짝 잡아다니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기 인도로 거기 그 뒷부분만 이렇게 쳐주면 열을 주면 이게 쏙 빠져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열을 줘가지고 쏙 빠져요. 그러면 새로 여러분이 산 저항은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멍에다가 다시 두 개를 살짝 꽂아요, 맞게. 꽂은 다음에 역시 뒤로 뒤집어 가지고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여기다 인두에다 이렇게 붙이면 붙죠. 그런 걸 갖다가 살짝 납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새로 사온 것이 1.5V짜리 1.5V짜리인데 여기 꽂는 그 여러분이 좀 전에 인두로 지져가지고 뺀 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꽂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길죠. 니퍼로 거기 가위나 뭐 이런 걸로 끊어요. 끊어가지고 조금만 남겨놓고 그리고 인두로 다시 이렇게 납을 갖다가 인두에다가 조금 묻혀요. 묻혀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딱 대면 납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해가지고 픽스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픽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모니터 고치는 테크닉이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거. 웬만한 저거는 이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네. 단지 이제 뜯을 때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린다는 건데 그래도 이거 다 하는데 1시간 정도면 다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다가 한 번씩 고쳐보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맡기면은 굉장히 비싸게 받지만 집에서 하면은 2, 3불이면 충분히 5불 정도 뭐 떼면은 툴 산다고 해도 10불 정도? 그리고 뭐 딴 데도 나중에 써도 되니까 그런 툴을 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니터를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쓰고 아니면 비싸게 주고 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서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예전에 뭐 19인치 요런 거 왜? 오래된 모니터는 그만큼 화질이 안 좋아요, 그게. 그럼 여러분 눈에도 굉장히 지장이 많이 받고 왜? 매번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감히 버리고 요즘 32인치 큰 거 LG 거 이렇게 세일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텍스까지 다 주고도 250불 정도면 괜찮은 걸 사요. 아니면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 찾아가지고 LG 거 250불 정도면 LG 것이 모니터를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고치든지 사든지 여러분의 그 선택은 자유니까 여러분 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모니터를 버릴 필요가 없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다가 저거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특히 젊은 학생들은 돈 없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고쳐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윈도우 10에 대한 이제 인스톨인데, 자, 여러분이 집에서 컴퓨터를 쓰던 뭐든 아니면 오래 썼던
아니면 또 하나 4년이나 뭐 3년이나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을 써가지고 컴퓨터가 굉장히 늦다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윈도우를 한번 갈아 엎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윈도우를 싹 지우고 새로 인스톨을 하면 올드된 컴퓨터도 당연히 빨라지겠죠. 네. 그럴 때에 이제 뭐가 필요죠? 윈도우를 인스톨하면 CD가 필요하겠죠. CD나 윈도우 프로그램. 이 윈도우 프로그램은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면 다운도 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를 살 때 거기에 보통 보면 컴퓨터에 될 거 사시는 분들은 뒤쪽에 보면 서비스 태그 해가지고 그 넘버가 붙어 있어요. 종이로 페퍼가 딱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넘버가 딱딱딱 있던지 아니면 델닷컴에 가가지고 서비스 태그 넘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든지 해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나는 옛날에 그냥 그런 것도 없어, 이름 없는 거 사가지고 썼기 때문에 CD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플라이, 그건 불법이지만은 일단 불법 CD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넣는 사람도 있고, 또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되면은 그게 풀리기 때문에 또 해킹도 해야 되고, 해킹하는 것도 뭐 1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인스톨을 한다든가, 아니면 130불 정도 주고 윈도우를 아예 사든가. 윈도우를 여러분이 샀다 해가지고 여러 명 그것을 이렇게 컴퓨터를 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 살 때는 프로그램 하나당 한 컴퓨터만 쓸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걸 깔아주고 친구가 그건 나 윈도우에서 내 거 써 하고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이 등록이 되고 여러분이 비등록자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것은 정품 인식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커스텀 서비스에 얘기를 해야 돼요. 딴 데 깔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넘버를 받아서 넣어야만이 다시 그게 돼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꾸 빌려주고 그걸로 깔아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넘버는 꼭 한 사람분 1인용이기 때문에 저거 하고, 그게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 때 각 컴퍼니나 개인이 살 때는 개인 거지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반 컴퍼니에서는 자기네 규모대로 사요. 우리가 20명분이다 하면 20명분의 라이센스 얼마 해가지고 첨부를 냈던 뭐 해가지고 20명 것을 인스톨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고, 뭐 10명분 아니면 뭐 100명분 1000명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쓰는 거라서 그게 여러 이렇게 쓰는 게 가능을 한 거지, 똑같은 CD 가지고 저 사람들은 100개를 깐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라이센스 주고 사가지고 컴퍼니들은 그렇게 쓰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그냥 한 개짜리를 사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윈도우 10 하면 스토어에 가서 봐도 윈도우를 이렇게 보면 홈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FPP라는 그런 저것도 있고 DSP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데 어느 걸 구매해야 될까? 네. 내가 윈도우 홈 버전이 있고 프로 버전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프로 버전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윈도우를 옛날에 98이나 이런 걸 쓸 때에는 보통 윈도우를 그 당시에 프로 쓰던 사람들은 분명히 프로가 다운로드가 됐어요. 공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그레이드 공짜로 줬을 때. 그러고 나서 홈 버전을 쓰던 사람들은 똑같이 윈도우 홈 버전이 왔어요. 홈 버전과 프로 버전에
이렇게 조금 옵션이 달라요. 자, 그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차를 샀다고 칠 때 토요타 캠리를 샀어요. 캠리도 뭐 럭셔리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풀옵션이냐 아니냐 이 차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혼다 LX가 있고 뭐 또 LE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예요. 결국에 홈 버전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프로 버전은 네트워크이며 이런 거 모든 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옵션이 달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홈 버전이라고 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프로 버전 써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뭐 날아다니는 거 하나 어떻게 카피해 가지고 프로 버전이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넣는다고 치면 오케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난 것이 이제 프로니까 이제 프로들을 보통 넣으려고 뭐 일반 스토어 가서 고칠 때도 보통 보면 프로 버전을 넣어줘요. 근데 프로나 홈 버전이나 집에서 쓰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초이스를 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 돈으로는 약 17만원, 여기 돈으로는 130불에서 50불, 이런 식인데 이제 여기도 프로냐 홈이냐에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개인 그냥 일반적인 뭐 연속극이나 보고 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무 저거 없이 쓰는 사람들은 홈 버전이면 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나 뭐 딴 것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쓰는 게 좋다. 그 차이예요. 자, 윈도우 홈 뒤에 붙은 알파벳 FPP와 DSP, ESD, OEM, 윈도우 10의 뒤쪽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붙어요. 이제 그 차이점을 보는데, 첫 번째로 FPP라고 이렇게 붙은 게 있어요. OEM 방식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OEM으로 해서 만들어내니까 풀 패키지 프로덕트 그 얘기예요. 그래서 FPP예요. 윈도우 10 물품을 받으면 이렇게 USB로 해서, 요즘은 박스 속에 USB로 딱 들어가죠. USB로 해서 설치가 된다. 옛날에는 뭐 어떻게 줬죠? CD로 줬겠지, CD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USB로 부팅.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난번에 CMOS에 들어가 가지고 부팅을 뭘 넣을 것이냐, 그걸 맞춰놓고 USB를 껴야 되겠죠. USB만 낀다 해가지고 되질 않으니까 항상 윈도우를 설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서 부팅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켜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넣으려고 하면 그 위에 업그레이드나 그 위에 덮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 포맷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켜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껐다가 부팅이 됨과 동시에 USB 붓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를 파워를 딱 키면 어때요? 모니터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서 글씨가 이렇게 뭐 나올 거예요. 부팅을 할 때. 뭐 바이오스 뭐 어쩌고 나오던, 삼성이 뭐 어쩌고 나오던, 일단은 검은 바탕에 글씨가 나왔다가 좀 있다가 부팅이 되면서 윈도우 스크린으로 넘어가요. 윈도우 스크린.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서 뭐 점선 부분이 뱅뱅뱅 돈다든가, 그때에 윈도우를 이제 딱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 이 앞부분, 윈도우가 부팅이 되는 순간에는 윈도우로 넘어가지 부팅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건.
근데 그 앞부분에 검은 바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USB를 딱 껴놓고 F12를 눌렀다든가 할 때에는 어때요? 바뀌죠.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F2를 눌러라. 윈도우 세팅을 하려면,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들어가야만이 그때부터 싹 지운데 포매팅을 해가지고 싹 지우고 윈도우를 깐다든지 하는 거지,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그냥 꽂아가지고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팅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PC 등록을 바꾸더라도 USB를 이용하여 다시 라이센스를 등록하여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예. 설치 USB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가장 편리하다. 뭐가? FPP가. 예. 이것은 FPP는 USB로 주기 때문에 라이센스 등록이 굳이 재사용해가지고 그 등록 한번 한 걸로 해서 재사용해가지고 USB로 설치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 두 번째는 DSP. 그러니까 컴퓨터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분, 초보자들은 FPP를 사면은 굉장히 편해요. 왜? 한번 설치, 이제 FPP를 사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런 다시 까지니까. 한번 등록하는 것은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거기에 반해서 넘버 2, DSP. DSP는 뭘까? 네? 이것은 딜리버리 서비스 팩에 딜리버리 서비스 팩 DSP. 여기는 라이센스가 컴퓨터 속에 있는 이 메인보드, 우리가 마더보드라고 하죠. 메인보드 안에 저장이 돼요. 저걸 집어넣으면 이 딜리버리 서비스 팩은 사가지고 라이센스가 이 마더보드 안에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될 때는 어때요? 되는데,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딜리버리 서비스 팩이면 라이센스가 메인보드에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저 메인보드가 만약에 바뀐다, 고장이 났다, 그럴 때 바뀔 때는 이 윈도우는 쓰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재수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나갔다, 그러면 어때요? 윈도우는 못 쓴다는 거예요. 저건 아시겠죠? 여기에 라이센스가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메인보드 자체가 바뀌면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DSP는 가격이 약간 FPP보다 조금 비싼데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데도 이걸 구입해서 쓴다고 치면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쓸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써도 돼요. 왜?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가지는 않아. 마더보드가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재수없이 또 나간다고 치면은 못 쓴다. DSP는. 아시겠죠? DSP하고 FPP하고 이제 구별 가죠? 하나는 항상 넣을 때마다 그 라이센스를 넣어가지고 쓰는 거고, 딜리버리 서비스 팩은 마더보드 자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마더보드가 잘못되면 이 프로그램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보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못 쓴다는 거. 아시겠죠? 자, 넘버 3 ESD는 무슨 윈도우냐?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PC를 바꾸더라도 재설치 후 재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재등록. 이게 단점으로는 설치 USB, 아까 얘기했지 USB, 그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초보자한테는 번거로운 그런 버전이다. 넘버 3 ESD는. 네.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PC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 후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여러분 USB에다가 해가지고 항상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OEM 버전인데, 이것은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뉴팩처링 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쓰냐면은 컴퓨터나 이런 회사에서 이 매뉴팩처에서 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OEM을 이걸 넣어 가지고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컴퍼니에서 이 매뉴팩처에서 쓰는 방식이 OEM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리지널 버전을 OEM을 샀다 하면은 그게 컴퍼니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안 사용해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1번이 제일 무난하다는 거예요. 1번. 예. 그러니까 이 윈도우를 여러분들이 살 때에는 어느 걸 사야 된다? 1번에 FPP를 사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FPP. 그러니까 이게 FPP 뭐라고 해서 풀 패키지라고 했죠. 이건 풀 패키지. 풀 패키지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항상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넘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야지, 이 DSP나 마더보드에 뭐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또 USB를 번거롭게 해가지고 쓰는 거나, 또 매뉴팩처에서 쓰는 원 버전 이런 것을 OEM 버전을 넣는다든가 하면 번거로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것을 사가지고 쓰면 된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홈 버전 FPP를 풀 패키지를 이제 사야 되는데, 윈도우도 거기에 보면 32bit이 있고 64비트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32bit하고 64비트. 자, 32bit은 어때요? 저사양 예전의 컴퓨터들 32bit 지원 않는 컴퓨터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32bit을 사용해야 되고, 요즘 나온 컴퓨터는 빠르기 때문에 빠른 컴퓨터에다는 64비트를 넣어줘야 돼요. 옛날 컴퓨터에다 64비트를 넣으면 잘 돌아가겠어요? 그게 안 돌아가죠. 그렇지만 요즘 컴퓨터에다 누가 32비트를 넣어요. 64비트 서포트가 되면 64비트를 넣어줘야 빠르다. 요즘은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컴퓨터가 64비트에 맞춰져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64비트를 넣어줘야만 빠르다. 자, 이제 설치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CD냐 USB냐 둘 중에 하나. 내 컴퓨터는 CD 듣는 데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USB. 내 컴퓨터는 CD가 있어요. 그 예전 방식은 CD로도 설치가 된다. 자, 내 컴퓨터는 둘 다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CD로 설치를 해도 되고 USB로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 단 포맷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 나는 돈 주고 사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살짝 저한테 오세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기 라이선스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가 쓰던 라이선스를 넣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것저것 번거로우면 컴퓨터를 가지고 학교로 오시면 하시는 도 금방 뭐 되니까 하고 윈도우 넣는 것은 그다지 많이 안 걸려요. 윈도우를 넣음으로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인터넷에서 숙합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에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업데이트, 어떤 분들은 업데이트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데이트는 하나의 윈도우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러분이 CD를 사잖아요. 윈도우 CD, FPP를 샀건 처음에는 그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오리지널 버전이 왔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해커들이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거기를 막아가지고 그 업데이트 시큐리티를 준다거나 프로그램이 어디가 에러가 날 그런 저기가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자꾸 보완을 해가지고 그 패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다 보니까 업데이트 컴퓨터를 끌려고 보는데 업데이트 메시지가 딱 나왔어. 저거 한번 시간 걸려. 탁 꺼버려. 몇 번 하다 보면 안 나와요. 그것도. 왜? 거기에 세팅해 가가지고 항상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업데이트는 먼저 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설치한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후 설치 이렇게 해놨으니까 컴퓨터가 꺼졌다 켜질 때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그게 와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리고 자꾸 쓰다가 보니까 자꾸 바이러스 걸렸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예요. 자기가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업데이트를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자꾸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윈도우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업데이트 어떤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점은 이게 자꾸 세팅이 틀어지니까 안 좋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또 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는 모든 정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업데이트를 주는 거예요. 자, 나는 플라이 버전을 깔았어. 플라이 버전이라는 것은 그냥 웹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가짜, not genuine 하고 뜨는 거. 언젠가 업데이트를 인터넷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쪽에 정품이 아닙니다. 아니면 뭐 한국말로 나오는 거 어떤 것은 not genuine 해가지고 나와요. 가짜라고.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30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5일 지나니까 뒷배경이 윈도우에 그림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까만 바탕으로 변해버렸어.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1분도 안 걸리는 그거에 대한 패치를 갖다가 왜 그게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오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예전에 와가지고 이 동네 업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컴퓨터가 이상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싹 지우고 파일 다 빼라고 하더니 싹 지우고 그걸 클리어 해가지고 윈도우를 깔아주고 40불, 예전에는 뭐 80불 이렇게 받았어요. 요즘은 45불, 40불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그걸 깔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비정품을 깔아준 거예요. 비정품을 깔아주면 해킹을 해가지고 딱 해킹을 해가지고 안 나와. 이게 처음에는 잘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품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 줘요. 근데 어느 것은 돼. 다운이.
그 이전 것은 그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넣어놨겠지. 근데 뉴원을 딱 줬는데 받겠습니까 해서 받았더니 윈도우가 정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업데이트를 딱 하고 켰는데 언젠가부터 나와 이게. 그러면 이것은 정품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윈도우 정품 만드는 해킹 툴을 또 다운받아가지고 넣어가지고 클릭 2번만 하면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딱 가가지고 날짜도 나오고 검은 바탕에 윈도우 또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변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뭐가 떠가지고 정품이 아닙니다 하는 것은 일반 가게에서 집어넣거나 정품이 아닌 거, 그러면 다시 정품을 만들어줘야만이 뭐 시계가 나온다든가 모니터 뒷배경이 시커멓게 내가 이쁘게 내 사진 찍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새카만 그림막 모니터가 검게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림이 안 나오는 거다.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정품 인증을 받으면은 그게 없어진다. 정품 인증 받는 것은 그냥 웹사이트나 뭐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잠깐 또 클릭해가지고 맞춰주면 금방 1분 만에 정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도 일단은 윈도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CD로 하던 USB로 하던 일단은 준비가 돼야 되겠죠. CD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이걸 하면 굉장히 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번 강의가 남았는데 이 컴퓨터가 우리가 실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 학기에 할 것을 미리 하든지 할 테니까 이 설치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